2026학년도 첫 시간 일반 영어 1, 2월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찍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분명히 올해는 꼭 합격을 이루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실러버스를 먼저 보고 좀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이제 OT가 조금 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프리하게 제가 중간에 끊어가면서 이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이제 두 개가 합쳐서 지금 되어 있죠.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1, 2월에는 C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영어는 탑다운 리딩을 하게 됩니다. 탑다운과 바텀업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오버뷰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강생 특전으로 무료 특강에 들어가는데 바텀업 리딩 앤 라이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제 다 인강으로 넣어 드리니까 설명을 듣고 되도록이면 하시고 하면서 뭐 빠르게 진행한다든지 자료만 보신다든지 하는 거는 선생님들 이제 개별적인 이제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요거는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방법은 일단 이제 교재가 원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좀 읽으시도록 항상 진도를 이제 고지를 해드려요. 카페에 가면.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개념 위주입니다. 1, 4월이 좀 개념 위주이면서 문제에 적용하고 이제 기출을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는 베이직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선생님들 이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특히 위에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바텀업 리딩 앤 라이팅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일단 우리가 서술형 써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쓸 거를 대비해서 리딩이 되게 중요한데 읽어야지 이제 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쓸 때 이게 좀 나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단문이 안 써져. 단문이 안 써지면 토플이나 토익 라이팅 기본 있죠. 베이직. 그거를 지금 1월 달에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이직 센텐스가 된다고 하면 그 베이직 센텐스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버뷰 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아니면 뭐 그거를 이제 문법 정리하는 겸해서 베이직 라이팅을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센텐스와 센텐스를 읽는 논리적으로 읽는 것을 이제 이 특강에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많은 센텐스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예습과 복습이 되게 중요하고 만약 지금 1, 2월 강의가 좀 나한테 쉽게 느껴진다, 빨리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예습보다는 이제 복습 위주로 가시면 되겠죠. 바로 이제 강의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아니면 예복습을 다 하되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텐츠는 동일하되 선생님들의 이제 준비 수준에 따라서 내가 투여되는 시간이 달라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학습 상담을 이제 신청하셔서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ll care라고 했는데 다 케어해드린데 합격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다 포함해가지고 케어를 해드립니다. 학습 진단 가이드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학습 진단이 뭘로 되어 있냐면 지금 요거 받으셨죠.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25학년도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답안 이제 양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이든 안 보신 분이든 그냥 as is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시험 이 문제 푼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학습을 진단하는지 진단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시간이 시험 시간 54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맞춰서 해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학습 진단 가이드를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학습 플래너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직강으로 오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기록을 하셔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이 이제 20분 정도가 있습니다. 문학 시간이 끝나면 그때 제가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도장을 찍어 드려요. 그래서 몇 시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드려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고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터디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스터디 요런 거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는 거랑 같이. 그래서 그거대로 좀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시고요.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인강생 분들도 신청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스터디 그룹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요. 카톡으로 일단 묶어 드려요. 그리고 그 카톡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단톡을 따로 만드셔서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도 되는데 저와의 단톡은 계속 이제 8주 동안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여쭤보는 것도 있고 중간에 스터디가 잘 진행되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월에 한 번이나 아니면 전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이제 도시락 간담회를 합니다.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뭐 이제 스터디 하시면서 뭐 선생님들이 성장한 부분 아니면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케어 5 개별 상담이 가능하죠. 이것도 제가 일단 말씀드릴 테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케어 6는 이제 보충 자료 위주로 가게 되는데요. 사전 과제가 이렇게 나가고 이거는 이제 특강 포함입니다. 특강은요. 사전 과제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먼저 번역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강의 듣고 그다음에 형성평가 풀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복습 과제가 지금 일반 영어, 영미문화 오전 강의에서도 복습 과제가 꼭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 위주 형식으로 나가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 오시고 그리고 문제들이 기출 연계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난이도가 낮은 거지만 지금부터 기출을 푸는 방식으로 사고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그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사고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때 나중에 이제 어려운 지문으로 가더라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풀자라는 것이고요. 주간 형성평가 요거는 이제 특강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형성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꼭 테스트를 보시고 자가 채점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강에서 제가 할 때는 그 풀었는지 확인하고 채점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지금 요번에는 제공되니까 스텝 바이 스텝 그냥 진도 밀리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교시는 이제 영미문학을 하고 2교시는 그 일반 영어를 2타임 정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정도. 자, 인강 보시면요. 지금 특강. 제목이 보니까 어때요? grammar point에 대한 거 있고, adjective clauses 있고, adverb clauses 이런 거 있죠. 절단이에요. 그래서 절 단위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잘 써야 선생님들이 서술 답안 쓰실 때 별로 이제 헤지테이션 없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답안이 그냥 심플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래서 저래 한 두 단계의 구조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리덕션이라고 했죠. 줄임. 최대한 줄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도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아티클즈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관사의 사용 어려워하시고 실제 이제 채점을 해보면 그 부분에 오류가 많고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룬다. 그리고 동명사랑 투부정사는 실제 우리가 기입형을 풀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빈칸 부분이 만약 앞에 있는 동사가 인피니티브를 요구하는 거냐 아니면 제런드도 올 수 있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외워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커버리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금 단계에서 점검을 하시기 바래요.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이게 계속 구멍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거를 보완하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못해요. 왜?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기본을 하라고?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초창기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밑바닥부터 가장 기초부터 내가 쌓아 올린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탄탄하게 이번에는 아주 무너지지 않게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제 연구실은 별관에 있어요. 별관 3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제 말씀드릴 게 뒤에 보시면 이제 연간 이제 강의 계획이 쭉 있습니다. 1, 2월은 특강을 무료로 드리는데 이제 3, 4월, 5, 6월 같은 경우에는 3, 4월에는 이제 특강이 라이팅이 있죠. 라이팅하고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이제 것을 배우는 그런 강좌가 Reading for Writing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내가 쓰기가 실제 시험 볼 때 보니까 내가 쓰기가 좀 잘 안 돼. 모의고사 때도 보니까 잘 안 돼. 패러프레이징 잘 모르겠어. 빨리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시너님이 나한테 많지가 않아. 라고 할 경우에는 요게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 특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 4월에는 그것이 있고 그리고 5, 6월에는 사운드 앤 센스를 합니다. 그래서 시 부분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 이제 컨셉별로 그리고 이제 문제와 같이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특강으로 제공되고 있고 1, 2월만 이제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특강 할인권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바텀업은 이제 무료로 드린다고 했죠. 3, 4월 말씀드렸고 시특강 말씀드렸고 그거 외에 일반 영어를 내가 조금 더 보충하고 싶다라고 하면 Reading for Insight가 22년에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출 원전들 아티클 있죠. 그것들을 이제 주제별로 종류별로 좀 섞어가지고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꼼꼼하게 직독직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독해를 하면서 키워드 잡고 요지 잡고 마지막에 이제 요약까지 해보는 그런 강의라서 내가 일반 영어를 조금 더 보충하고 싶다. 상반기 내, 하반기에 이거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아리클 아주 긴 거를 갖다 끝까지 읽어내야 하니까 해서 상반기 내에 좀 보충하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뭐 스터디를 통해서 이코노미스트니 뭐 타임지를 하면서 서머리를 한다. 좋아요. 근데 그런 학습을 하실 때는 목적을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일부러 이걸 만든 거거든요. 왜? 요지를 찝어내고 키워드가 뭔지를 표시를 해주고 요약까지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게 되면 서로 요약은 써보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키워드가 다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신다고요? 근데 챗GPT는요 정확하게 뽑지를 못해요. 논리를 정확하게 글의 흐름을 이렇게 시퀀스하게 보질 못해요. 저도 이제 계속 매번 테스팅을 하는데 챗GPT의 답을 도출하는 방식은 뭐냐면 repetition이에요. 얼마나 많은 단어가 반복되는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논리 흐름을 보는 것은 사람만 못하다라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더 우월하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그런데 우리는 순서적으로 글의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읽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Reading for Insight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강이 듣고 싶은데 좀 여력이 안 돼. 그런 경우에는 하반기 만약 이제 모의고사 패키지를 들으시게 되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무료 특강 중에 사운드 앤 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Reading for Insight는 없네. 왜 없냐 하면 하반기에는 조금 듣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상반기에 좀 하셨으면 싶어가지고. 근데 사운드 앤 센스 정도는 이제 시의 개념들을 챕터별로 좀 정리를 주요 챕터를 하거든요. 한 7챕터 정도를.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고 하기 때문에 사운드 앤 센스는 그래도 하반기에 해도 좋아. 한 7, 8월 안에 정리를 해도 좋아. 근데 리딩 포 인사이트를 하반기에 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이제 요거를 지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기출분석 스타트도 들어가 있네요. 이 기출분석 스타트는 관연도 기출문제입니다. 인력문화. 그래서 짧은 글 안에서 우리가 1, 2월에 이 학습한 내용들을 적용해보는 요지도 뽑아보고 키워드 라인도 보고 이런 연습으로 좋은 게 이제 관연도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김앤초의 전공영어팀의 전체 커리큘럼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뭐 리딩하고 라이팅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하반기 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완전히 적용이죠. 적용하면서 리딩한 걸
제대로 써내는지를 체크해 주는 게 라이팅 세미나인 거예요. 채점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상반기에 이렇게 한 것들이 문제에서 풀리고 정확하게 채점 4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안으로 내가 쓸 수 있는지 리딩한 것들을 그거를 체크하는 것이 이제 라이팅 세미나 그리고 채점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 커리큘럼 일정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특히 인력문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이거를 좀 플랜을 쫙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 우왕좌왕 하지 말고. 그리고 사실 이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요. 최적화해서 만들어 놨겠죠. 꼭 필요한 것만.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요 스텝을 가면 좋겠어. 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편에서는 내가 나를 사실 진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이제 고르는데 잘못 고르면, 그죠? 필요한 건 안 하고, 안 필요한 건 또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수합봉석을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잘 못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효능감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커리큘럼 같은 거를 선택할 때도 그런 이제 경향성이 반영이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1, 2월 선생님들이 이제 듣고 나면 3월 1일 날 이제 기출문제로 모의고사, 전공 모의고사가 있죠. 그때 이것도 보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1년 동안 한 걸로 그래도 작년보다 어떻게 이제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플래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커리큘럼은 학습지도 측면이고, 그리고 플래너는 선생님의 이런 이제 습관들을 형성해 나가는 이제 측면이에요. 지금 저희가 2차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월 달에 오셨던 선생님이 지금 이제 2차 지도를 받고 있어요. 컬에서 한 이제 10점 정도 플러스된 점수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은 내가 미약하고,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걸 올곧이 빠지지 않고, 그 선생님은 이제 조교였기도 하지만, 빠지지 않고, 직강에서 계속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럴 때 분명히 성과가 날 것입니다. 플래너도 제가 막 이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매번 이제 체크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플래너는 우리가 8주 단위로 좀 끊어가자. 8주 단위로 끊어가면 2달씩이니까 몇 턴만 돌면 돼요? 상반기는 3턴만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금방 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되게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언제 뭐 시험까지 내가 어떻게 견디나. 그런데 3, 4월만 끝나보세요. 김수환 선생님 벌써 기출 분석 때가 왔어요. 그리고 기출 한 반 정도 되면 어떡하죠? 다음 달부터 모의고사인데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갑니다. 그래서 8주 단위로 그냥 매일매일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날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매일 학습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내 실력이 얼만큼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불안하다. 나는 못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모호한 불안감이에요. 왜? 1년에 시험은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잖아요. 그리고 뭐 하반기에 모의고사 점수도 있긴 하지만 상반기에는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가 사실 체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아니하게 빠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목표는 그냥 매일매일 내가 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찰 노트를 아이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 성찰 노트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얼만큼 했는지.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으면 내가 이번 주에 뭘 했지? 라고 멍해지기보다는 이 학습 기록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자신감도 좀 얻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시간들이 되게 귀하잖아요. 누수가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플래닝이 필요하죠. 그죠? 만약 내가 플랜을 못 하겠어 라고 하면, 만약 커리를 타셨다 하면 과제 드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복습 강의 빠지지 않고
그것만 하셔도 할 분량들은 내가 다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제 역량과 선생님들의 학습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워해서 이걸 감춰서 나중에 불합하면 어떡해? 이 생각을 하시고 이건 내가 다 채워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어 뜻이나 이런 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문법 이런 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봐도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질문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직강생은 그냥 직강에서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끔 좀 내용이 긴 경우는 제가 이제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이제 QR코드 찍고 가시면 여기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카페 다 아시죠?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부분이에요. 질문은 자유. 요 부분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질문들이 계속 모아져 있으니까 역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도 되고, 일단 질문하기 전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지를 조금 이제 보시는 것도, 검색해 보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수학 분석. 이거 하고 공부 시작하시기 바래요.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일단 스트렝스부터 적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고서 좀 잘했던 부분도 이제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기본 심화 기출 분석까지 내가 좀 확실히 좀 많이 되어 있다 싶은 부분이 있죠. 그거를 좀 해놓는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때 나한테 효능감을 주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용도예요. 내가 시간과 어떤 학습의 양을 적게 투여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효율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슬럼프가 올 때 있어요. 이거 인력 모르겠어. 문학도 모르겠고, 난 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문제를 못 풀 때 교사 자격까지 막 운운을 해요. 스스로에게. 교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조금 무너질 때 요거를 또 이제 공부를 하면, 그럴 때 하면은 조금 효능감이 올라가겠죠. 그런 용도로 내가 이거는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습량과 뭐 어떤 이제 책을 볼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 자, 기본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있겠죠. 그리고 심화랑 구조화 이런 것들이 좀 덜 된 영역. 이 영역에 다들 속할 것이 아마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대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많이 투자해야 되는 영역으로 일단 보고서 학습 플랜에 선생님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opportunity. 기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점수가 낮고 공부는 많이 안 돼 있지만 내가 좀 좋아하는 영역은 학습 효능감도 높여주고 학습 효율도 좀 높아지겠죠. 이거는 적정 수준의 학습량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좀 피곤할 때 이 영역은 좀 안 돼 있어도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학습 효율이 좀 떨어지는 요일이나 시간대에 배치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는 용도로 좀 쓰시기 바래요. 그냥 시간 순서로 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그 공부 영역을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자, 위기가 되는 영역을 기본 만약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도 되게 어렵다. 만약 지금 저희 1, 2월 강의를 따라오기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위기가 되는 거겠죠. 지금 1, 2월 커리는 선생님들이 대학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4년, 2년, 4년 이렇게 교육대학원 3년이군요. 졸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영어 실력으로 볼 때는 대학 입학생들, 재학생도 할 수 있는 실력인 거예요. 충분히 따라오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위기겠죠. 그래서 위기인 분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반 영어. 영미문학이 위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읽을 수 있잖아요. 독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아니에요. weakness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위기감을 안 느끼셔도 된다. 근데 영어학 같은 경우 이론을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그러면 위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범대 졸업하시고 교육대학원 졸업하셨으면 위기까지는 없을 것이다. 거의 요 세 개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제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요거를 좀 정리하셔서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을 알아야
저랑 상담할 때 제가 이제 묻는 질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했어요. 몇 시간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자, 실제 기본으로 가면 우리가 자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면 8시간이 사실은 나와요. 888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8시간 가기가 이제 순공으로 가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시간은 강의 듣는 시간 포함입니다. 했을 때 상반기에는 6시간에서 8시간 가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6, 7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8시간을 칩니다. 10시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상반기부터 8시간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가장 기본인 거죠. 공부할 때 있어서. 아니, 시간이 적어도요. 내 시간 6시간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플랜을 세울 때는 그 특이한 케이스, 소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또 내 이제 여건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플래너 검사를 하면 거의 6, 7시간 상반기는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8시간을 목표로 좀 가시고 올인하시고 노량진에 계신 분들은 이제 10시간까지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나는 자는 시간은 유지해야 돼. 라고 하면 요걸 사서하고 나머지를 이제 줄이는 방안으로 하시면 되고, 먹고 놀고 하는 요 시간, 요 시간에서 조금 이제 짜투리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제가 이제 합격 수기에서 들은 걸로는 14시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시간을 제가 이제 쓴 거예요. 이분은 좀 체력이 좋으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하반기 가서죠. 하반기 가서 14시간까지 이제 찍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14시간까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좀 채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점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플래너를 내시면 자, 우리 다음 주에는 한 30분만 늘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말고 조금씩 좀 늘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틴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라는 것이 루틴이 정해져야 사실 어떤 학습을 어떻게 할지 어디 가서 공부할지를 고민하는 시간도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하시고 공부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학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단위로 내가 계획을 해서 한 주를 살고 그것을 누적해서 보면서 한 달을 보는 거예요. 그죠? 2달 단위의 공부는 정해지잖아요. 커리큘럼으로 정해지잖아요. 주간 단위는 내가 실행 목표니까 그것을 좀 보고 주간 단위로 내가 학습 목표와 그 정해진 내가 목표하는 시간을 도달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강생 분들도 학습 기록을 저한테 제출을 합니다. 논술 첨삭 게시판에서 1, 2월 강의를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그 스터디 플랜 기록이 매주 올리도록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 답안지 올리듯이 올리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리시고 만약 논술 게시판에 이게 올리는 게 번거롭거나 힘들면 말씀하세요. 저한테. 제가 그럼 카톡으로도 이제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려면 사실 카톡보다는 논술 첨삭 게시판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거를 하시고 이거 잘 올리는 거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러면 카톡 채널을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되시겠죠? 우리 이렇게 해서 플래너도 쓰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र्스 오브젝티브스라고 옆에 있죠. 일단은 좀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코र्스 오브젝티브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뒤에 설명을 먼저 할까? 플랜 먼저 보고 코र्스 오브젝티브를 할게요. 집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한 달은 이제 한 달 단위로 요게 2달이 있죠. 한 달 단위로 도대체 이 요일에 오전, 오후, 저녁에 뭘 할 건지 패턴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달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계획을 한 달 단위로 하고 여기는 이제 몇 월 달인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간 학습 계획.
각 주에 내가 오전, 오후, 저녁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걸 적으시고요. 항상 여기다가 학습 목표와 다짐을 적습니다. 이번 주 내가 어떤 이제 공부를 할 건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는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일주일 정도는 내가 앞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자, 위클리 로그가 있죠. 몇 주인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이게 30분 단위로 되어 있어. 1시간에 칸이 2개니까 30분 단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공부한 거를 색칠을 합니다. 이건 일반 영어야, 이건 영어학이야, 이건 교육학이야. 밥 먹은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여기 보면 weekly average 있죠.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그날의 총 공부한 시간, 학습한 시간만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평균해서 저한테 이제 검사 받을 때는 평균해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썸업이 안 돼 있으면 평균치를 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결과값을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평균치가 조금 모자르네 그러면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뭐 하셨어요? 여기는 좀 학습을 하시면 좋겠네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플래너 설명을 다 드렸고, 자, course objectives를 볼게요. 우리가 학습하는 학습 영역들을 한번 이제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눴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1, 2월 하시는 거는 어떤 목표로 하는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제 분류를 보시면 어때요? 해석 독해와 논리 독해가 있네? 독해는 독해인데, 그죠? 요 앞부분은 다 독해예요. 6번서부터는 쓰기죠. 자, 그리고 또 독해 들어가네. 그 다음에는 이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하나는 해석이고 하나는 논리, 그죠? 독해도 이렇게 나눠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 해석이 안 된다, 이제 글이 안 읽힌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 이걸 잘 안 믿으시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단어를 애드업하면서 갈 때 논리적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 독해를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단어는 계속 하셔야죠. 단어는 선생님들은 뭐 MD나 워드 스마트, 저는 이제 워드 스마트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MD도 보고 워드 스마트도 이제 나중에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워드 스마트를 더 추천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동의어가 있고 영어 표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초장기에는 MD로 뭐 단어를 계속 이제 보시는 게 필요하고 7, 8월까지 마지막까지도 합격생들은 시험 보러 가기 전주까지도 단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어는 나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고 내가 해석에 문제가 없어라는 좀 확신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자, 그래서 단어는 이제 끝까지 하고, 구문 이해는 이미 선생님들이 구문은 다 알아요. 근데 몇 가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일반 영어 들어가기 전에. 그거 외에는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다? 논리 독해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1, 2월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좀 적어보세요. 내가 이 논리 독해가 필요한 이유. 만약 이 부분이 내가 필요하다. 이유를 한번 들어서 써보세요. 이유가 없어. 그냥, 문제가 안 풀려서야. 근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는 거의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어랑 구문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문제를 못 풀었다 하는 경우는 없다. 제가 볼 때. 없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수준에 올랐을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유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단어는 있다. 단어는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구문은 우리가 하는 그 지문 안에서 모르는 거를 그때 디테일하게 복습하면서 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가 일반 영어 지문을 만나잖아요. 기출에서도 만나고 지금 기본서에서도 만나고 모고 때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구문은 복습하면서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이것 때문에 안 풀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착각했어요 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것도 구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착각이 나를 발목을 잡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해서 우리는 요지를 이해하고 부연을 이해하고 유추를 하는 이제 논리 독해에 지금 1, 2월은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키워드의 연결 이해도 바로 논리 독해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기입형을 못해요. 기입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기본이 지금 1, 2월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1, 2월 과정에서 지금 있습니다. 자, 여러 문단 논리 이해. 여러 문단의 논리 이해는 이게 기출 분석부터 가요. 3,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문단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 문단 중심으로 먼저 정확하게 배울 겁니다. 조금 긴 게 중간에 나오기도 해요. 패턴 나올 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는 건 3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논리도계 여러. 그래서 한 문단 단위에서 논리 전개를 알아야 여러 문단으로 펼쳐져도 알겠죠. 그게 응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로 우리가 학습 목표를 가져가니까 이해하시고, 아니 왜 한 문단 이렇게 짧은 걸로 어떻게 내 실력이 오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벽돌 한 장이에요. 그랬을 때 벽돌이 여러 개 있는 지문도 선생님들이 아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벽돌을 올려놓고 그 하나하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실력이 안 좋지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벽돌 여러 개를 다 이해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근데 사실 하나하나를 잘 모르는데 이 여러 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 쓰기 라는 부분이 지금 중복문으로 쓰기가 1, 2월에서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특강에서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 4월 특강에서 Reading for Writing 있죠? 아까 특강 말씀드린 거,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문장으로 논리를 쓰면서 패러프레이즈하고 요약하고 요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어 있다면 요거 정도 확인을 하시고, 뭐 이것도 되어 있다고 하면 요것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내 학습 수준을 좀 판단을 하시고 이제 학습에 넣을지 말지를 보시면 돼요. 나 쓰는 거 문제 없으면 요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8번, 9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분석 독해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해와 논리 이 부분이 다 됐을 때 분석이 가능한 거죠. 분석은 분석의 틀이 필요한 거잖아요. 뭘 분석한다는 거예요? 논리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뭘 분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지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한 서포팅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분석이란 말이에요. 기출 분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출 분석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논리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요지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왜? 요지를 물었으니까. 디테일을 찾아내겠다는 거죠. 왜? 디테일을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기출 분석을 했어요 라고 하면 기출 분석에서 뭘 보셨습니까? 제가 여쭤봐요. 그럼 해석해 봤어요. 답을 써봤어요. 해요. 분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논리적으로 읽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답이 이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답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면 그건 기출 분석이 아니죠. 그냥 지문을 읽고 문제에 최대한 내가 써봤다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이코노미스트 뭐 이런 걸로 독해를 하신다고 해도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요약하게 해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읽고 해석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써봤다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읽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지에서 드러납니다. 요지에 키워드가 있는지 그 구조가 반영됐는지 그걸 봐야 논리적으로 읽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이 들어가야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예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석해내야죠. 어디에 답이 있는지 분석해내야죠. 왜 이게 키워드인지 분석해내야죠. 왜 빈칸에 이거 말고 다른 답은 안 되는지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정확하게 키워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 단어 하나가 이 문단에서 가지는 논리적인 위치를 모르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시작이 지금 오늘 1, 2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논리의 시작입니다. 그게 돼야 분석 독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9번에다 제가 분석 독해 첫 번째는 문제의 요구사항 이해하고 답안 영역 찾기라 그랬죠. 이것만 돼도 기출 분석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기출 분석을 안 하면 요거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거.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서술형은 그래도 접근을 해. 그래서 서술형 가가지고 그 영역을 내가 패러프레이즈도 잘해. 그러면 그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온점까지 가려면 키워드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서술형 안에 그 키워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해주거든요. 기입형으로 가면 빈칸에
키워드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거 뭐 구조랑 막 이거 요구사항 에다가 막 지문의 흐름까지 다 분석을 해놔야 이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나온 키워드를 뒤에서 넣는 경우 이거는 뭐 근거가 뭐겠어요? 앞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반복이 돼서 뒤에서도 이게 들어가야 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급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없어요. 빈칸의 키워드를 지문 안에서 찾으라는 그런 시험은 없어요. 이거는 문제의 유형으로 봤을 땐 가장 고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시험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갖고 부담감도 이제 가지실 필요가 있고 교단에 올라가면 이걸 잘 공부를 해 놓으시잖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자신감이 생기신다고 합니다. 문제를 낼 때도 왜? 과제 분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도 잘 내시고 실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뭐 아무리 뭐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도 선생님들이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자신감을 드리는 이제 일반 영어 이제 실력을 우리가 높이겠다라는 것이고요. 문학은 이거 위에 각 장르별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라고 썼어요. 위에 있는 것과 겹치고 거기에 문학의 이해 그리고 문학의 특성들을 더 추가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문학도 풀 수 있다. 이거는 감상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월 목표가 조금 분명해집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리큘럼하고 지금 이제 플래너까지 봤고요. 스터디 가이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잠깐 브레이크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학습을 하는 목표를 알았어요. 그러면 학습을 이제 해 나가는 폼을 우리가 볼 때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 내용 학습이 돼야 되죠. 예습하고 강의 듣고 그다음에 복습하고 이런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쭉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과제들이 나가요. 저는 계속 과제를 드려요. 그래서 학교 가신 선생님 중에 그냥 수아쌤이 시키는 것만 하세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거 하기도 사실 벅차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자신이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죠. 자, 그거 외에 이거를 했는데도 아까 따라가기 어려워요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때는 보충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문 쓰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 보충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 그거 보충하고 1, 2월을 들어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3, 4월에 오셔서 저 1, 2월 거 안 들었는데요. 1, 2월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의 솔루션은 뭐냐면 그냥 그 시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그냥 타시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뒤처지는 느낌을 자꾸 받으면 계속 나는 뭔가 느린 것 같아. 이런 게 선생님들 자꾸 잡아 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가 1월, 2월을 시작을 했고 논리독해와 그냥 논리 쓰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단문이 잘 안 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병행해요. 주중에는 아니면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이 논리독해를 하고 만약 이제 특강 이제 그 라이딩까지 하신다라고 하면 주중에 단문 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 예요. 제 학생분들도 뭐 지금은 이제 방학이니까 충분히 병행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 투자를 하셔서 이 보충학습 부분을 병행을 하셔라.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1, 2월에 하는 이게 논리독해를 꼼꼼하게 쌓기는 하지만 저는 벽돌 여러 개 쌓아 얹은 요 독해도 어느 정도 되기는 해요. 기본이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래서 그것도 좀 하고 싶은데요. 모의고사 문제 작년 걸로 좀 봐도 되나요? 그러면 병행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또 지금 이 기본기 하는 게 보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패러렐로 가져가시길 바래요. 그런데 지금 메인으로 내가 지금 결단을 하고 이 기본기를 쌓기로 했다면 이게 메인인 거예요. 그죠?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좀 플래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불안해서 뭔가 더 하지 마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시면 나중에 빨리 쌓아 올려요. 듀얼로 뭐 보고 이렇게 안 하셔도. 자. 그런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요거를 하고도 시간이 더 여유가 있어라고 하면 보충학습을 이제 위로든 아래든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스터디 자, 그리고 스터디 이제 보충학습을 하실 때 요거는 이제
그 복습, 예복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이제 문학은 시를 이제 분석하는 거에 저랑 같이 했죠. 그리고 나서 복습하는 스터디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1주차 수업 후부터 모여서 다시 해석해보고 제가 워크시트를 드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채워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하시면 사전 스터디도 먼저 하시더라고요. 시 읽고 거기서 그 단어 찾아가지고 공유해가지고 그 스터디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면 단어를 돌아가면서 찾는다든지 그리고 후에 단어 테스트를 같이 본다든지 하면은 좀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으로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 영어는 이제 지문을 먼저 문제를 풀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셀프 스터디로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근데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하시는 거죠. 예습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습. 복습은 뭘로 들어가냐면 미니 기출 유형 기입형 복습까지가 들어갑니다. 서술도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배운 지문을 가지고 기입형 문제를 제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지문이지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빈칸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빈칸은 이런 지위와 의미와 논리적인 특성을 갖는 거구나를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매번 이거를 문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는 스터디예요. 이 스터디에서 핵심은 뭐냐면 꼭 하셔야기를 제가 추천하는 부분은 답의 논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답인지. 내가 다른 단어를 썼으면 나는 왜 이렇게 써서 자아비판이죠. 틀렸는지. 그거를 내 논리가 틀렸음을 내가 리포팅을 하는 거고 맞는 답은 왜 맞는지를 내가 리포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까지 갈 겁니다. 이런 스터디가. 자, 그래서 짧은 지문으로 우리가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2번 스터디고요. 자, 그리고 3번 스터디는요. 선생님들 이제 그 일반 영어 교재를 보시면 지금 교재를 잠깐 볼까요? 파트 2가 있어요. 파트 2. 파트 2 234페이지. 파트 2. 거기에 보면은 한 문단 정도로 지금 기입형 문제들이 되어 있죠. 이거는 SAT 문제 지문들을 가지고 와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본 1, 2월 하는 거 지금 수업해서 나가는 걸 하면서도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필수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좀 이거 어려워하십니다. 하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 기출에서 요구하는 유형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로 기입형 연습을 좀 연습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총 몇 문항이 있냐면 49문항이죠. 해서 키워드 찾는 문항이 있고요. 타이틀 찾는 문항, 그 다음에 목적 찾는 거, 메인 아이디어 찾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0문항 정도가 기출 유형의 모의고사를 제가 넣어놨어요. 하니까 이거를 지금 1, 2월은 General Understanding에 보니까 요 문제들이 General Understanding에 좀 포커스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1주차 수업부터 1일 1문항 하면 7주 안에 완성할 수 있어요. 4주부터 하면 우리가 8주 끝나기 전에 다 완성할 수가 있죠. 스터디 구성된 다음에 하면은. 그래서 요것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항은 제가 뒤에 그 해석 있고 해석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 게 있어요. 같이 볼까요? 315페이지 정도 보시면 315페이지 열어보시면 밑에 QR코드가 있는 것은 제가 영상으로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키워드 찾는 거랑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어려운 문항만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카페에 있기도 해요. 지금 이제 몇 년째 지금 쓰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셀프로 하셔도 돼요. 스터디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항만 스킵하면서 하셔도 돼요. 지금 에지인 상태에서. 그래서 다른 거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김수아 일방영어에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건 셀프로도 하실 수 있게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도 나가는 거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요거까지 하시고 스터디로 같이 할지 셀프로 할지는 판단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 영어 파트 3가 그 뒤로 있어요. 324페이지.
자, 이거는요. 앞에 파트 1은 개념과 연습 문제 이런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념을 일단은 배우고 그거를 문제에 적용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내재화하는 구조예요. 근데 2회독을 할 때는 개념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연습 문제만 풀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파트 3는 잠깐만. 이거는 기출문제구나. Sorry. 파트 3는 기출문제. 너무 열 올렸네. 자, 파트 3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지금 324페이지 그 앞에 보면 Practice for Keywords, Title, Main Ideas 되어 있죠. 기출문제 중에서 키워드 찾는 거, 타이틀 찾는 거, 요지 찾는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해보고 기출문제로도 한번 보겠어. 라고 하면 요것도 일주에 3문항씩 하면은 7주 만에 끝나요. 그래서 1, 2월 끝나고 하셔도 되고 1, 2월에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요거까지 하실 수도 있어요. 셀프로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공부해보고 아니면 내가 키워드 찾기 조금 이제 복습 문제도 좀 해보고 하면 내가 한번 기출문제 풀리나 보자. 그게 적용되느냐 보자 하고 테스트 하실 때 한 문제씩 조금씩 풀어보셔도 돼요. 셀프로. 그래서 그런 용도고요. 뭐 스터디에서 하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록입니다. 그 뒤로 가시면 부록이 있어요. 368페이지. 이게 제가 아까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했던 엑서사이즈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다 끝나고 선생님들이 문제만 풀면서 내가 이 개념이 내재화되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1, 2월 끝날 때 다시 한번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요거 복습해 보세요 라고 하고 문제도 하루에 몇 문항씩 풀면 얼마 만에 끝나는지도 제가 다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부가 있다. 그렇게 교재를 활용하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학습 플랜을 이제 세우시라고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한꺼번에 안 해도 돼요.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복습할 때 문제만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부록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어. 한 달 정도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나는 회독을 같이 병행할래 라고 하면 한 달 이후서부터 요 엑서사이즈만 푸는 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진도 나가는 거에 뒤에 회독이 같이 이제 겹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한 달 후부터는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고 자기 상황에 맞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엑서사이즈 플랜 넣었구나. 자, 그래서 엑서사이즈도 요렇게 해가지고 8주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플랜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뺀 줄 알았는데 넣었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뭐 줄여서 4주 안 하겠다 하면은 요거의 2배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스터디를 영어학과 연결원까지 제가 모집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어학하고 연결원을 듣고 계신다면 난 요거 스터디 할래 하면 요 항목도 그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터디 신청서 이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드롭다운해서 이제 스터디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추가 응답을 해가지고 스터디 개수만큼 스터디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3개다 그러면 3개 제출하는 거예요. 다시 제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 교육학 스터디를 신청하시면 제가 스터디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시원 교수님한테 드리면 최시원 교수님이 카톡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스터디 그룹이라고. 그리고 그 영어학은 제가 그냥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요것도 이제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세요. 자, 어떻게 신청하느냐? QR코드 찍고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폼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스터디당 유의하실 점은 신청서를 각각 해야 되니까 내가 3개 신청하면 3개 신청하는 거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거 내에서 시간을 1지만, 2지만, 3지만까지 넣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한 1지망으로 다 이제 시간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스터디 아니고 난 셀프로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게시판 제가 이제 열공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각각 선생님들이 좀 인증을 하시면 제가 참 잘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셀프로 인증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법은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상담도 구글 폼으로 링크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이제 그거에 맞게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되겠죠? 요 상담 신청할 때 아까 SWOT,
그거 분석한 거 있죠? 그거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오표, 그 reading, 요거 reading for understanding 있죠? 요거 이제 교재 정오표 하나가 있어요. 아까 뒤에 이제 문제 있죠? 파트 2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 디렉션이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만 좀 정오표에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무결점 교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하고 오버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